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버터 바른 목소리인데 지난주에 버터 바른 사람 그래가지고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올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보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서 이번에 다룰 건 기초연금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번 코너 또 말씀드려야겠죠? 자, 이번 코너는 뭐냐면요. 서정우와 마차에 알려주세요. 네, 기초연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대표님이 또 이거 전문가 아니십니까?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 이 칼럼에 힘을 실어주시는 방법, 구독하기, 다운로드,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아울러 유튜브 이상희TV 구독도 같이 해주세요. 이야, 최고다. 마차 고마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종의 노인수당의 개념으로 국민의 낸 세금을 재원으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수당입니다. 자, 연금 그러면 보통 뭔가 이렇게 자기가 젊었을 때 적립을 해놓은 걸 타먹는 게 연금 아닌가요? 그런 거죠. 사회보험이 바로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거죠. 네네. 평소 때 자기 소득의 일정 %를 납입했다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입했다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9%죠. 이것을 납입했다가 네. 그리고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 급여를 받는 거죠. 다달이 금액을 받는 거죠. 그게 네.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 노령연금이고요. 예, 그런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루는 거는 이제 기초연금입니다. 네. 기초연금은 다달이 뭐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국민연금을 안 낸 사람도 기초연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받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란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65세가 되면은 그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65세가 되면 젊었을 때 지하철 값을 미리 내지 않아도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지하철비는 누가 내는가 하면 젊은 사람들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어쨌건 여러 가지 형태로 더 내게 된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낸 세금, 그러니까 이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창출해낸 세금 있죠. 세수, 국가의 네. 세금, 이거를 가지고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 이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 이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진짜 나 젊었을 때 한 푼도 안 냈는데 정말 받는 거 맞죠? 우리 버터 확실하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한 푼도 안 그런데요, 내니까. 한 푼도 안 내는데 다 맞습니다. 마차님 내나? 네. 마차도 아마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면 그거는 옆집 아저씨도 이건희도 받죠. 다 받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럼 이건희가 받냐? 우리 마차 아주 예리한 질문 해주셨어요. 예, 좋은 질문. 네, 좋은 질문. 무식한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여기에 거예요. 보너스 네. 점수 나갑니다. 네, 별풍선 나가야지요. 쏩니다. 제가 대표님 오늘 저녁에 별걸 다 쓸게요. 하시네요. 네, 아주 좋아요. 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이건희는 기초연금 받는, 이건희가 65세 넘은 건 확실하죠. 네. 기초연금 받느냐? 네. 사실 이게요, 보편주의 원칙의 사회수당이기 때문에 이건희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요, 박근혜 음. 전 대통령께서 네. 이건희에게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했거든요. 그럼 그때가 처음 기초연금이 도입되던 때인가요? 제 얘기 마저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제가 성질이 좀 급했네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네. 그 약속을 안 지키고요. 2013년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 법을 만들었는데 네. 기초연금법이거든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만 주겠다.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형편 되시는 어르신께서는 양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 형편 되시는 어른 소득 상위 30%에 이건희 씨가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건희는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는 1%, 아니 0.1% 속하죠, 상위. 자, 제가 아까 버터는 나중에 받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했던 말은 네네. 버터가 65세가 됐을 때 저는 하위 소득 70%죠. 하위 70%에 속할 확률이 높다. 제가 이 말을 지금 했던 거고요. 제가 받을 확률이 마차는 99.9%. 어떨까요? 마차는 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네요. 안 받고 싶죠. 자, 마차 사업에 거짓말입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분명히 아니죠. 받을 겁니다. 마차의 기대 사항입니다. 네. 마차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네. 앞으로 큰 돈을 벌게 되면 네. 나중에 재산도 많고 하면 그리고 수익이 있으면
그럼 소득 상위 30% 소득학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소득 30%를 걸러내기 위해서 경비가 또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경비 엄청 들이고 지금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좋아해요? 뭔가 떠오르죠? 너무 웃겨서 네. 이거 지금. 지금 엄청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돈 엄청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용이 많이 늘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행정 인력이 엄청 많이 여기에 소요되고 있거든요. 사실요, 우리 버터 아버지가 이거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 장인어른은 받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어머니도 받고 계시고, 네. 왜냐하니까 이분들 다 소득이 없고, 재산이라고 해봤자 쥐꼬리만큼밖에 없으니, 소득 하위 70%에 속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부양자가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자녀 부양하고 좋은 질문. 별풍선 날라갑니다. 좋은 질문 버터. 자,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보십시오. 네. 제가 의과대학 교수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제 아버지 엄마가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 아버지 엄마는 가난한 농군 출신 아닙니까? 예. 사실 돈이 없거든요. 저는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 재산이, 제 소득이 부모 소득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부모의 소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정부로부터 한 달에 20만 원 내지 25만 원이죠. 지금은 25만 원씩 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거예요. 좀 있으면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2021년에 30만 원 늘어납니다. 2021년. 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요.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그럼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은 30만 원으로 5만 원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소득 하위 70% 어르신까지 다 늘어나는 거는 2021년까지 1년입니다. 2021년. 여기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받으시거든요. 네, 받겠죠. 네. 그런데 네.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시는군요. 계시는데 마차 부모가 저 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서 만천에 뽀록 나버렸네요. 네. 근데 네. 부부인 경우에는 네. 이게 합산하게 되면 50만 원이 아니라 네. 깎여서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근데 조금 깎이는 겁니다. 한 2만 원 정도 깎여요. 그거 별 상관 근데 거기서 또 깎는 게 웃겨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왜 되나? 깎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취지가요. 노후 생활의 보장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취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쉽겠네요.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못 받습니다. 제가 노인이 돼가지고 재산도 하나도 없고 돈도 못 벌더라도 저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래도 부럽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있죠. 네. 네. 사학연금 받지 사학연금. 않습니까? 또 군인 있죠. 군인연금 받죠. 네. 이 3대 특수직영연금을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 4% 됩니다. 그 연금을 3대 특수연금이라고 합니까? 특수직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네. 이거 받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못 받아도 한 달에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사이 받거든요. 부럽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혜 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려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한 4%를 차지하는데 네네. 아예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차의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3대 특수직영연금 소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입증된 거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잣집 따님은 아니군요. 네. 우리는 IMF 때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요. 그랬군요. 네. 아까 그 네. 얘기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1, 2만 원 뛴다는 거 혹시. 그러니까 그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 요지는 뭔가면 왜 그 특수직영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안 주느냐. 네. 그것은 기초연금은 노후의 생활비입니다. 예. 근데 생활비를요, 혼자 사는 어르신하고 독거 어르신하고 부부 어르신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생활비를 누가 더 많이 쓰겠습니까? 독거가 1인당으로 따지면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부부가 되면 공동으로 공동 사용이 공동 사용한 되니까.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활비가 좀 적게 들겠죠. 약간 전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그걸 들어요. 약간 좀 깎자. 네, 약간만 깎자. 한 2만 원, 3만 원 깎는 겁니다. 좀 치사하긴 하지만 깎아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 생계급여 수급자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하위 3%에 속하고 네. 65세 이상 어르신의 6%가
저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예. 65세 이상 어르신의 65세 노인의 6%가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네. 그 이분들 모두는 기초연금에 연금을 다 신청했을 것 같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 신청을 안 했어도 아마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좀 알선도 해줬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90%는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네. 10%는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아버리게 되면 네. 자기의 기존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또 월 수입을 합쳐서 이게 기준금액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아예 탈락해 버리거든요. 아,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이 네. 기초연금 30만 원 받는 혜택보다 더 크군요. 당연히 크죠. 그렇죠. 당연히 맞다, 큽니다. 맞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해 버리는 거죠.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건 제 말의 요지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사실은요, 제 어머니도 제 아버지도 네. 처음에는 이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이고 자식이 의과대 교수인데 뭐 알고 신청하냐고 신청 안 해버린 거죠 그동안에. 네. 근데 동네 사람이 다 신청해서 받으니까 그럼 나도 신청해야지 고 신청했는데 그냥 바로 돼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득이 없거든요. 제 용돈 드리는 걸로 겨우겨우 이제 생계를 연명하니까. 근데 두 분이서 그럼 이제 딱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반응, 그거 궁금한데요. 너무 좋아하죠, 뭐. 네. 돈 생겼는데. 자식 필요 없다, 뭐 약간. 자식 필요 없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뭐 지방에 강연하러 갔다가 네. 광주 갔는데요.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이죠. 네. 청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게 뭐 거의 뭐 차관급이죠. 청장이니까. 그렇죠. 그분이요. 저희한테 하신 이야기가 자기 부모님도 전라남도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네. 두 분이 다 기초연금 받고 계신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십니다. 자식의 소득과 자식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좋습니다. 이 기초연금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게 입법화됐지 않습니까? 예. 2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다 드리자 해놓고는 사실은 소득하위 70%에게만 드리는 걸로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20만 원이고요. 근데 원래 이게 제도가 생긴 건 2007년입니다. 유시민 장관 때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요, 6만 4천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달에 1인당 6만 4천 원. 지금처럼 25만 원이 아니라 그때 돈으로 6만 4천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8만 4천 원으로 좀 올랐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그때는 그럼 어느 대상한테 줬나요? 6만 4천 원. 그때도 똑같이 소득하위 70%였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금액만 올라간 거네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 때 네. 2012년 대선 때 70%가 아니라 모든 어르신에게 드리겠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대선 때는 10만 원이었거든요. 연금이 10만 원이었어요. 이걸 20만 원 2배 올리겠다. 금액을 2배로 올리면서 전 국민으로 주겠다라고 허풍을 쳤군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주겠다. 그 당시에는 금액이 10만 원이 조금 안 됐고 네. 그리고 대상자도 소득하위 70%였는데 이거를 모든 대상자에게 금액은 2배로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100%를 다 주겠다 그러면 이건희에게도 주는 거니까 그러면 70%는 이게 아직도 너무 낮으니까 80% 할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80% 어르신들에게 20만 원 드리겠다 이거였거든 공약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세게 나간 게 박근혜 공약이었는데 그게 뻥이었다 이거죠. 그래도 금액을 올리는데 공은 세웠네요. 엄청난 공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아마 태극기 흔들고 나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높죠. 이 기초연금이 그 자살률을 떨어뜨리는데 현격한 공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바로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했죠. 우리 아, 별풍선 그렇습니까? 날아갑니다. 평평 다 날라오고 있습니다. 막 보입니다, 지금. 네. 정말 이 나중에 다 현금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 질문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자살은요 3가지 이유가 동시에 겹치면서 자살합니다. 첫 번째는요, 네. 외로워야 돼요. 외롭지 않으면 자살 안 합니다. 아무리 예. 배가 고파도 외롭지 않으면 자살 안 해요. 외로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돈이 없어요. 외롭고 그렇죠. 돈 없죠? 이 상태에서 몸이 아파버립니다. 그렇죠. 이 3개가 딱 겹치면 이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사실 그렇게 그런데요, 아프고 좀 몸이 아프고 네. 그리고 좀 외로워도 예. 그것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네. 그것도 자살할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을 보태준 게 바로 기초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연금의 효과죠. 엄청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네,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이 얘기죠.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선거운동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였던 분이랑 다녔는데요. 그, 경로당을 당연히 다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때. 근데 경로당의 슈퍼스타는 누가 인기가 제일 좋냐면, 월 10만원 벌이를 해주는 일거리를 물고 오는 아저씨가 최고 인기입니다. 10만 원이면 사실 어르신들에게 큰 돈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봉투 붙이고, 봉투에 단추 달고,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렇죠. 1인당 소득이 한 10만원에서 15만원 벌다고 한 달에,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예, 한 달에. 그렇죠. 곰 눈깔 붙이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기초연금이 20만 원까지 이제 20만 원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 금액을 제가 프랑스에서 저희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네. 다들 좀 놀랐어요. 너무 작다는 거죠. 너무 작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한 2배 정도는 더 올라야 적어도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은 되지 않을까.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 그게 되지 그래서 않을까요? 사단법인 복지효과 소사이티에서 네. 40만 원으로 가자. 네. 이걸 지난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이번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 내면서 1, 2, 3, 4, 4개 안을 내놨거든요. 네. 그중에 두 번째 안. 오. 두 번째 안에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하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정에 지속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보자. 이게 이제 저희 소신이고 주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그 기초연금이 자리를 잡아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65세 되기 전까지 네. 기초연금 100만 원 시대 열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100만 원 시대 그건 너무 지나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네. 기초연금 믿고서. 당신에게 1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네. 누군가는 다달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아마 후배 등골 빼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또 받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액수가 조절된다든가 뭐 어떻게 조절되지는 않나요? 그 지금까지는 그래 했죠.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해가지고 네.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네. 기초연금은 조금 까자 이런 거였는데 오. 네. 뭐 저는 그건 별로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초연금을 이제 앞으로 40만 원씩 주게 되면 네. 이제 국민연금은 뭐 실제로 한 50만 원 받거든요. 어. 국민연금은 50만 원 내지 60만 원 그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받는데 기초연금은 40만 원 주잖아요. 근데 네. 국민연금 50만 60만 원 받으려면 그래도 그 한 달에 몇만 원씩 그 다달이 한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연금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연금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기초연금으로 다달이 이렇게 40만 원 받으면 국민연금을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이게 자꾸 가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주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에 좀 길게 가입해가지고 국민연금 어느 정도 좀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주고 네. 네. 적어도 가입이 70%에 속하니까 깔끔하게 그냥 주고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에서만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 좀 받아가도록. 그럼 국민연금에 100만 원 받고 기초연금 40만 원 받으면 마차 140만 원 생기는 겁니다. 다달이. 그럼 노후 생활이 되거든요.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집 있지요. 뭐 혼자서 140만 원 정도면 그리고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가지고 의료비 안 들어가죠. 그럼 충분히 삽니다. 아까 경로당 방문 얘기를 마저 드리자면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요. 아니 저 10만 원 갖고 저 용돈이 됩니까? 그랬더니 야 여기 나오면 점심에 밥을 줘. 그다음에 놀러 갈 때 버스 절대 안 타. 전철만 타면 돼. 그건 돈 한 푼도 안 들어. 10만 원 큰 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요즘 경로당에 밥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 동네 저 주부 활동가들이 그 김치, 밥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막 날라요. 네, 쌀은 또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요. 난방도 다 해주죠. 요즘 아주 네. 경로당 좋습니다. 제 어머니 보고도 경로당 가시라고 제가 맨날 권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얘기, 네. 유익한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열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